퇴직금 4억 원,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250만 원.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지 정말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평생을 바쳐 일군 결실로 편안한 노후를 꿈꾸지만 그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꿈에 그리던 은퇴 생활이 그놈 목소리 한 통에 어떻게 지옥으로 변하는지 55세 김철수 가명씨의 피눈물 나는 사연을 통해 처절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혹은 당신의 소중한 부모님이나 지인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끔찍한 현실임을 먼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철수 씨는 올해 55, 평생을 한 직장에 몸 바쳐 일하다 얼마 전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남들처럼 아등바등 살았지만 그래도 착실히 모은 퇴직금 4억 원에 매달 25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올 공무원 연금까지 있으니 이제 한시름 났다 싶었죠. 자녀들도 모두 결혼에 분가시켰겠다. 이제야말로 아내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지방 소도시에 내려가 아기자기하게 텃밭도 가꾸고 가끔 서울 사는 자식들 불러다 맛있는 거 해 먹이고 손주들 용돈이나 챙겨주는 소박한 삶. 그게 김철수 씨가 그리던 은퇴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런 풍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김철수 씨의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는 일반 전화번호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5호 수사관입니다. 김철수 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저희가 수사 중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끔찍한 소리에 김철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대포통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여? 당황해서 되묻는 김 씨에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즉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시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은 현재 수사 중인 극비 사안이니 절대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 알려 수사에 혼선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김철수 씨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온 김철수 씨에게 검찰, 수사, 공범 같은 단어들은 그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그놈 아니 그 수사관 이라는 자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선생님 자산이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범죄 조직이 선생님 계좌를 노리고 있으니 저희가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즉시 이체해서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김철수 씨는 평소 스마트폰 금융 거래 같은 건 영 익숙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기 너머에서 시키는 대로 지금 바로 은행으로 가십시오. ATM 앞으로 가십시오. 전화 절대 끊지 마시고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이 말만 앵무새처럼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기꾼은 선생님 지금 빨리 안 하시면 돈 다 날아갑니다. 범인들이 지금 선생님 돈 빼가려고 하고 있어요. 라며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중간중간 카카오톡으로 검찰청 로고가 박힌 가짜 공문이나 수사 지휘서 같은 걸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의심할 겨를이 있나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돈은 안전하겠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고 수사 끝나면 바로 돌려드립니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그렇게 은행 창구와 ATM을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모릅니다. 1억 5천만 원, 또 1억 정신을 차려보니 퇴직금 4억 원 대부분이 안전계좌라는 곳으로 송금된 후였습니다. 심지어 연금 일부를 담보로 급히 대출받은 돈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마지막 돈까지 붙이고 나서야 그 수사관과의 전화는 거짓말처럼 끊겼습니다. 아무리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죠. 그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한 김철수 씨. 부랴부랴 경찰서에 달려가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 4억 원은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거쳐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매달 250만 원씩 나오던 연금마저 일부 대출받아 날렸으니 당장 생활이 막막해진 것은 물론이고요.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나. 그놈 목소리 한 통에 이렇게 바보같이 당할 수가 있나. 김철수 씨는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지금은 극심한 자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꿈꿨던 소박한 노후는커녕 지옥 같은 현실만이 남은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어디 김철수 씨뿐이겠습니까? 최근에 상담했던 박영희 가명 60세 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퇴직 후 소일거리로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금융감독원 직원 이라는 자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선생님, 저희가 확보한 미공개 정보가 있는데 이걸로 투자하시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금도 보장되고요. 처음엔 에이 설마 정부기관 직원이 하고 반신반의했지만 호기심에 소액을 투자했더니 정말 며칠 뒤에 수익금이 입금되더랍니다. 그렇게 몇 번 재미를 보자 덜컥 믿음이 생긴 거죠. 결국 사기꾼의 입원에 정말 큰 건이 있습니다. 퇴직금 전부 투자하시면 몇 달 안에 2배로 불려드릴게요. 라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남편 몰래 퇴직금과 예금까지 해지해 거액을 송금하셨고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평생 모은 재산 날리고 가정 불화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는 걸까요? 특히 우리 중장년층이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검찰이다, 경찰이다, 금융감독원이다 하면 일단 믿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공권력이라는 말에 괜히 주눅 들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제가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둘째,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뱅킹, 각종 인증 절차, 젊은 사람들이야 휙휙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어렵고 낯설잖아요. 그러니 사기꾼들이 이거 누르세요, 저거 입력하세요 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에 정신없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셋째, 정보 부족과 고립입니다.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해 잘 모르고 은퇴 후엔 사회적 관계도 줄어드니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상의하기도 마땅치 않죠. 이런 일 당했다고 하면 창피하다, 자식들 걱정 끼치기 싫다는 생각에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심리적 약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구속될 수 있다, 당신 큰일 났다며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지금 당장 빨리를 외치며 몰아붙이죠. 가짜 공문서나 위조된 신분증까지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어떻게든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것입니다. 안정계좌 이체든 대출 강요든 투자금 유도든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화가 나고 답답한데요.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보이스피싱 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99%는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의심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일단 끊고, 확인하고, 상의하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전화로 돈을 요구한다. 100% 사기입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금융감독원이든 그 어떤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도 전화로 다짜고짜 당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묻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무조건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다시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꾼이 알려준 번호로 다시 걸면 절대 안 됩니다. 검찰청은 1301, 경찰청은 112, 금융감독원은 1332입니다.
꼭 저장해 두십시오. 둘째, 가족은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이건 비밀 수사니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이건 피해자를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비밀 수사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의심이라도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도 무조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상의해야 합니다. 옆에서 객관적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부모님께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해 주기적으로 좀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과 약속하십시오. 엄마, 아빠,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나 문자 받으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전화하기. 알았지? 이렇게요. 부모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 함께 해야 합니다. 셋째, 평소 금융 보안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에 있는 인터넷 주소 URL은 절대 누르지 마시고 정체 모를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십시오.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미리 지정해둔 계좌로만 큰 돈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지연 이체 서비스는 돈을 보내도 바로 가지 않고 몇 시간 뒤에 실제 이체가 되도록 해서 혹시 사기를 당했더라도 취소할 시간을 벌 수 있죠. 이런 제도들을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의 피눈물 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결코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아니 어쩌면 바로 나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안 당하겠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그 아니란 생각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퇴직금과 연금은 결코 쉽게 모은 돈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땀과 눈물, 그리고 인내가 만들어낸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돈을 노리는 그놈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집요하게 여러분의 작은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절망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특히 일단 끊고 확인하고 상의하라. 이 원칙만 제대로 숙지하고 실천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켜나가는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셔서 다 함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